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동대문구 마을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덕성여자대학교에 재직 중인 권선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구인문학과 민속학을 전공했고요. 네, 오늘은 동대문구의 마을 이름과 유래, 즉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대문구가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대문구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대문구 문화원 부설인 동대문구 지역학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동대문구 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의 이름이 왜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먼저 일단 동대문구는 왜 동대문구일까요? 그리고 이 법정동, 행정동이라는 표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이제 자연마을 이름까지 같이 언급이 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이곳 한 곳인데 법정동? 이건 뭐고, 행정동?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지금 이 동대문구 문화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문화원은 용두동에 있는데요. 용두동이 바로 이제 법정동인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끝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떼야 할 증명서가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용두동 주민센터는 없고 용신동 주민센터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용두동의 행정동이 바로 용신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 혹시 더 헷갈려지셨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언급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의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법정동과 행정동, 자연마을 이름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부에 위치한 자치구입니다. 서울에는 그림과 같이 25개의 자치구가 있죠.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대문구는 서울의 동쪽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중구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대문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니,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동대문구는 언제부터 동대문구라고 불렀을까요? 네, 1943년 이제 구제를 실시하면서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이렇게 구제를 실시하면서부터 동대문구가 설치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대문구는 왜 동대문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동대문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그렇죠. 동대문. 네, 동대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동대문구는 여기 PT 나와 있는 것처럼 동대문을 경계로 한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동대문을 경계로 했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습니다. 이 동대문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을 경계로 한 동쪽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게 이제 동대문이 있는 자리인 거죠. 네, 이렇게 동대문은 이 종로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동대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에 동대문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된 것은 바로 이 서울 4대문 중에 하나인 동대문이
동대문 구라는 구 이름의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동대문구는 어떻게 해서 지금의 동대문구가 되었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이 한성부 성저신리 인창방 지역이었습니다. 단 이때는 동대문구의 답신리, 전릉동, 청량리 일부는 양주군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는 이 동대문 지역이 조선 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경기도 고양시 숭인구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1936년에 현 동대문구 지역이 경성구에 재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1943년도에 경성구에 7개 구를 설치하면서 그때 동대문구가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다가 해방 이후 1949년에 이 서울의 확장과 관할 구역이 변경되면서 성북동, 도남동, 안암동, 종감동을 성북구로 분부시키게 되고요. 1955년도에 신설동 일부를 보문동으로 분리하고 그리고 1963년도엔 양주군 구리면 일부 그리고 성동구 면목동을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동대문 일대의 숭인동과 창신동을 종로구로 옮겨주고요. 도문동은 성북구로 그리고 이제 천호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용두동과 답심이동 각 일부를 성동구로 그리고 송영구로부터는 군자동과 중국동 일부를 편입해서 장안동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중랑구 동쪽 지역의 중랑구로 이제 분부되고요. 중랑구로 분리된 중앙 일동 일대를 중랑청 일부 지역을 인무동과 희경동으로 편입하게 되면서 지금의 동대문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개별동의 이름과 유래를 알기 위해서 잠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동, 행정동, 자연마을인데요. 먼저 법정동입니다. 법정동은 글자 그대로 법으로 정한 구역인데요. 1914년에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지역 이름 그대로 사용해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동 언제 쓰느냐? 바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무, 즉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법정동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행정동은 역시 말 그대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행정구역 단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은 법정동 같은 경우는 여러 행정동으로 구분해서 행정을 보거나 아니면 인구가 적은 법정동 같은 경우는 여러 법정동을 아울러서 하나 행정동을 두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행정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게 행정동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법정동과 서로 이제 상반되는 것이죠. 동대문구에 있는 이문동과 휘경동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 각각의 법정동은 이문동과 휘경동입니다. 그리고 이문동과 휘경동의 행정동은 이문 1동과 이문 2동의 행정동이고요. 법정동인 휘경동의 행정동은 휘경 1동과 휘경 2동이 되는 것이죠. 주민센터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행정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아마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동대문 문화원이 있는 용두동, 용신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동대문구에는 신설동, 용두동, 용신동이 있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갖고 계시던 혹시 컴퓨터 앞에 계시던 한번 여러분이 자주 검색하는 인터넷 창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 세 동인 신설동, 용두동, 용신동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신설동 주민센터, 용두동 주민센터, 그리고 용신동 주민센터를 각각 한번 쳐보세요. 자, 검색해 보셨나요? 혹시 검색되시나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주민센터가 있는 동은 어느 동인가요? 여러분 동대문구, 신설동,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어떤 게 검색이 되나요? 주민센터가 검색되는 곳은 용신동,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용신동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설동과 용두동은 법으로 정한 구역인 법정동인 거고요. 네, 용신동은 법정동이 신설동과 용두동을 통합해서 신설된 행정동입니다. 주민센터가 있는 곳, 즉 행정 업무를 보는 곳, 그 이름이 붙은 게 바로 이제 행정동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것들과 달리 이 자연마을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던 마을을 말합니다. 이런 자연마을은 과거 혈연적 그리고 지연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졌던 사회 집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시화된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마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법정동, 행정동 안에는 이렇게 자연 마을들이 속해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이 자연 마을들 이름에서 이런 자연 마을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법정동, 행정동, 자연 마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동대문구 마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동대문구의 법정동 하나하나씩을 한번 짚어보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동은 옛날부터 사용했던 마을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동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행정 단위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동대문구 마을에 포함되지 않는 마을은 무엇일까요? 1번 용신동, 2번 신설동, 3번 용두동입니다. 보기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은 33%죠. 아무거나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걸까요? 자, 몇 번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1번이 용신동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용신동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사용한 행정 단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을 이야기에 신설동과 용두동은 있지만 용신동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동대문구 마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신설동입니다. 조선조 중기 동부 승실방에 새로 설치된 마을이라는 뜻인 신설계에서 비롯된 게 바로 이제 신설동인데요. 요 신설계가 가보개혁 때 신설동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바로 이제 새마을 또는 신리라는 뜻에서 신설동이 나왔습니다. 이 신설동에는요, 우산각골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동대문 시립도서관 일대 지역이 이제 우산각골인데요. 우산각골이란 이제 조선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하정 유관 선생이 살던 집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하정 선생과 관련된 우산각골과 관련된 이런 일화 때문에 이 지역 이름이 우산각골이 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하정 선생은 청렴하기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하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청렴했냐면 비바람도 가르지 못할 정도의 집에서 살 만큼 청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가 오면 비가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집에 비가 다 들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세련 하정 선생이 우산을 바치고 밤을 지샜기 때문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선생이 거처하는 그 집을 우산각이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 일대가 바로 이 우산각골이 된 거죠. 그리고 다음이 이제 용두동인데요. 용두동은 이름 그대로 이 땅 모양, 지형이 용의 머리 같다고 해서 용머리, 용두리라고 이제 한 데서 비롯했고요. 이 한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용이 이제 엎드린 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즉, 땅 모양이 한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용이 엎드린 모양이 바로 이제 용두동인 거죠. 이 조선 왕조 때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용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대문구 하면 이 용과 관련돼서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청룡문화재가 떠오르시죠? 이렇게 마을 이름과 그 이야기에는 이렇게 많은 지역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용동이 어디 있냐면요, 왕성 남측 정릉정 좌우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형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정릉청은 용두동을 가로질러서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지형상 봤을 때 용의 이제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릉청 사람들은 그 지형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금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릉청 주변 사람들은 이제 상여가 나갈 때 정릉청변 뚝방길을 건너가지 않고 마을 이렇게 돌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용의 허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상여가 지나가게 되면 용이 화가 나겠죠. 화가 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재난이 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서 상여가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용 이제 수신의 하나이죠. 그래서 물과 관련된 이런 언급들이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용두동은 물맛이 좋은 곳으로 유명하고요. 물과 관련된 빨래터, 산 우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과 관련돼서는 나무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홍릉천, 성북천, 정릉천 등에 설러내리는 물줄기가 지나가고 있어서요. 물맛 좋은 고장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산 우물터의 우물맛은 이가 이제 시릴 정도로 차고 달아서 물장수들이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이제 성 안에다 팔면 다른 물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세탁기를 통해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빨래를 했던 곳,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요. 홍릉내 빨래터, 정릉내 빨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경춘선과 중앙선 철도가 개설된 다음에 강원도하고 그 다음에 경북 내륙 지역의 나무가 이 역과 가까운 이곳에 부여지게 됐고 그래서 이곳에 원목 하치장과 나무시장이 이렇게 크게 섰다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용두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네, 우리 그 뒷부분, 제기동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2부에서 이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제기동 이야기 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